김건희 여사 왜 마포대교에 갔나? 이 김건희 여사가 10일 날, 그러니까 마포대교에 10일 날 밤에 마포대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 간 그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포대교 이렇게 가보면은,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표가 있죠. 뭐 조금만 참으세요. 뭐 내일은 뭐 희망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뭐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이제 그 난감 이 붙잡는 데마다 밤마다 이렇게 계속 써 있죠. 자, 10일이 이른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날 마포대교에 갔는데,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가서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거는 예전부터 자살의 건수는 많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자살의 건수는 굉장히 적은데 동반 자살을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아니 동반 자살은 일본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죠. 예,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신주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최고의 사랑의 순간에 같이 이렇게 자살하는 거, 동반 자살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랑의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뭐 요즘은 뭐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일본도 여전히 자살이 참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가족들이 자살할 경우에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살의 이 건수는 작으나 자살한 사람들의 수는 높은, 많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나오니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부인이 현장 방문해서 지시를 해? 영부인은 그럴 권한이 없다. 아니 이게 무슨 권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김건희는 참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 방문해서 지시를 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낮출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기에 김영진이 영부인은 현장 방문해서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뭐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 수많은 영부인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거나 또는 수해 현장에 간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는 현장 방문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들의 악감, 저들의 악한 감정, 그리고 저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은 이런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한계의 정광재라고 이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단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그 언론대학원을 나와서 MBN에서 앵커를 했던, 매경의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경의 기자를 하다가 한동훈하고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냥 한동훈 캠프에 그냥 후다닥 날아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정광재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뭐 논평 낸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스운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실력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기자로서도 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논평 보면 금방 알죠. 왜냐하면 저는 뭐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가갖고 현장 방문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건데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여당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기를 완전히 고사 지내는 거. 정말 이번 추석 때 응급실에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갖고 1000명쯤 조선인들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은 그 철없는 의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디올 파우치 사건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박절하지 못했고 현명하게 처신을 하지 못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디올 파우치에서 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북 간첩이나 마찬가지인 최재형 같은 사람을 북한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더라도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간다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 여기에 뭐 고향에 대한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섞여서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굉장히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종북 목사한테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수 때문에 다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굉장히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디올 파우치 사건의 경우는 물론 그 파우치가 300만 원이나 되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거에 뭐 탐을 내거나 그걸 뇌물로 생각하고 뭐 이걸 받고 내가 뭘 들어줘야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정 몰카라는 게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거는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리고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가 아는 그 주식회사 직원이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그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러면 제가 전화로 네 그럼 사주세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주가 조작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설프게. 그리고 바쁘고 또 잘 모를 때는 정말 자신이 오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직원한테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죠. 그래도 다시 전화 연결해 갖고 뭐 이 직원 다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동의한 거를 꼭 남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잘 알고 있던 거래를 했던 주식 회사의 그러니까 이 증권 회사의 고위 간부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부자니까 좀 윗사람하고 거래를 했겠죠. 저는 이제 뭐 직원하고 거래를 했겠지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떠냐 해서 네 좋지요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6명이가 7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돈을 대고 이 쩐주 역할을 한 건데 이 도이치모터스에서 돈도 벌지도 못하고 사실 이거는 실패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방조 혐의라고 해갖고 모 씨가 한 명이 기소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광재가 이렇게 신이 나갔고 그저 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신나가지고 막 죽으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딱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은 6명 가운데서 나머지는 1명만 기소 의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기소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잘 아는 분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무혐의라는 거는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정광재는 한동훈이 말하자면은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야 말로 김건희니까 그러면 한동훈한테 기회가 오고 지금 한동훈이 겁에 질려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자면은 김건희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13명의 이 그 국민의힘의 이 대변인이란 사람들이 논평도 제대로 안 내고요.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서 요런 기사만 있다면은 옳다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국민의힘 대변인입니까? 민주당 대변인이죠. 거기다가 또 이 정광재라는 사람은 그렇게 또 불만이 많대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당내 대표 경선할 때 경선 본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나경원 캠프, 원희룡 캠프 다 이렇게 있으면 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나경원 후보하고 뭐 전화 통화돼? 뭐 원희룡 후보하고 뭐 회의 같은 거라도 해? 그러면 하고 뭐 그때그때 연락도 잘하고 뭐 다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나는 한동훈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동훈이 불통이라는 점을 그렇게 또 떠버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한동훈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심하게 그지없죠. 자, 그날 마포대교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김건희 여사가 갔던 심정은 저는 시청 앞에서 운전사의 잘못된 운전으로 정말 30대의 꽃다운 이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고를 당한 이 사고 현장에 김건희 여사가 조촐한 꽃다발을 들고 저렇게 처연하게 갔던 그 심정하고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 이거는 제가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사이좋은 부부가 이혼을 하냐? 조중동에서 자꾸 이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외국에 가서 그냥 있는 게 저희 남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김건희는 어디 뭐 저 외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뭐 저기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그냥 짱 박혀 있어라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김건희 여사를 접대분이 매춘분이 콜거리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걸로 매도를 하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일한 힘이고 유일한 정말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떼어서 외국으로 보낸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꽤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국민의힘 게시판에도 보시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동반 자살해라 너희들 뭐 그리고 어떤 신부가 아예 뭐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비행기 추락 안 하나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김건희는 연료가 되라. 연료비 세워주마. 혀깨 물고 죽어라.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라면 좀 하루에도 10번쯤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은 나오셨지만 그 엄동 소란에 77, 8된 그 노인네가 감방 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대통령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하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 최은순 씨는요, 굉장히 역차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70이 넘은 분들, 이른바 형사범, 뭐 누구를 죽이고 이러지 않는 한은요, 감옥에 이렇게 실형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형을 살았잖아요. 그것도 법정 구속되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한동훈과 이원석 이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자기의 장모에 이르니까 입도 뻥끗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는 가슴 앓이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갔을 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아마 굉장히 복잡한 심경으로 갔을 겁니다. 이 마포대교를 걸으면서 한강물에 뛰어드는 그 사람들의 심정, 김건희 여사가 이해하면서도 그래, 기운 내야지,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참아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 읽고, 또 현장 사람들이 또 누구 이렇게 자살하게 되면 뭐 그분들의 고생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 뭐 그런 이제 애환도 듣고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국가 원수가 자살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악의 행위입니다. 국가에 대한 최고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가 원수의 파트너인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을 비판합니다. 대통령이라면은 영광도 자신의 몫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 나라의 영광을 다른 나라에 대표하는 그런 몫도 있지만은 치욕도, 수치도, 오욕도 그것도 자신의 몫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뭐 처음에는 권양숙 여사가 뭐 자식들 이 맨하탄에 이 호화 콘도 사주려고 100개 계좌로 아주 그 상습범들이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 뭐 논두렁 시계,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양숙이가 박연차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박연차한테 수도 없이 돈 좀 달라고 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인규 회고록에서 보면은요, 그 얘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주 그냥 지겹게 맨날 돈 했다, 뭐 이렇게 박연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양숙 여사나 그 아들 딸내미가 이인규 부장 검사를 고소를 했습니까? 명예훼손으로 뭘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만만하다고 정진석 의원을 고소를 한 거죠.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자살에는 그 전날 권양숙 여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거는 권양숙 여사의 그것도 컸다.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걸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회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는 이 정진석으로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전 처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뭐 사죄 드린다, 그래갖고 실형까지 받았다가
이거는 이제 빨간 판사한테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인가 벌금형으로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을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정치가 고단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MB 때 정무수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웠었죠. 이렇게 경솔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말씀. 그 점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저쪽에서도 제일 걱정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노무현처럼 자살을 했을까봐, 자살을 기도할까봐 그걸 걱정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요. 그러면서 노무현이 자살을 해서 우리가 패족이 됐다가 부활을 했는데 만일 박근혜가 그런 자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권력은 끝난다. 이거는 뭐 보수가 100년이고 뭐 200년이고 다 해먹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게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뭐 이런 짓거리들을 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시체놀이, 죽음의 놀이에 저쪽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 효용성, 정말 대단한, 말하자면은 진짜 가치, 정치적인 이거를 늘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권력과 돈을 탐하는 것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한 거. 이건 어려운 거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오역을 5년 동안 감방에서 견뎌낸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돈 한 푼 먹지 않았다. 노무현은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노무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거죠. 내가 돈 했고 돈 받았고 그리고 내 자식들 아파트 사줬고 다 박연차한테 삐아제 시계인지 무슨 시계도 받았고 변호사로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법률가로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유죄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죽음으로써 내 존재를 멸함으로써 공소권 유지가 중지되는 거, 무효가 되는 거, 그거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였고 노무현은 유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여러분 정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욕을 견디고 5년 동안 감옥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견뎌줬다는 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김건희 여사 아마 마포대교에 갔을 때 또 마포대교 가지 않을 때도 진짜 죽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요. 그런 순간이 참 많죠. 인생 살다 보면은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책임감,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노무현은 그 책임감을 말하자면은 자기의 유죄를 정치적으로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추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꿔먹은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도이치모터스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디올 파우치는 이랬던 거고, 최재영이는 제가 이렇게 해서 만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저 김건희 말만 듣는다 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런 말을 국민들 앞에 제가 보기에는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와이프 말 안 듣는 이 남편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좀 이렇게 모양내게 뭐 뚱뚱한 사람일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싫어하고 그저 편한 옷만 좋아해가지고 유니클로 점퍼에다가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그러니까 막 속 터지는 거죠. 자,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더 힘을 내기를 우리가 성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